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또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가 막히자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예고했었는데 이를 두고도 논란은 여전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드라이브스루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차 타고 지나가는 거, 네네.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차를 다 세우고서 집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뭐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서 시위를 할 때 화물 차량이나 네. 또 버스도 그렇고요. 네. 아예 주차장처럼 멈춰놓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통체증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죠. 네. 또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차량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카퍼레이드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 대의 차가 오와이어를 맞춰서 이제 행진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네. 지금 이번 경우에도 드라이브 스루가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가겠다는 거니까 이동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만 해도 한 2번 정도 사례는 있습니다. 네. 지금 과천 정부 종합청사를 공공 이 임대주택 부지로 내놓겠다고 했을 때 한번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5월 16일에 5.18 관련해서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이때도 차량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선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뭐 지나간다고는 하지만 네.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실상 도로가 막혀서 서서 교통체증도 굉장히 심할 당연한 수도 있겠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게 드라이브인 시어터라고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거대한 주차장에 스크린이 앞에 네, 있고 네. 멈춰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모이는 방식 같은 것은 차라리 괜찮겠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에서는 상당히 교통체증은 유발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김진태 전 의원이 처음에 제안했다고 하죠. 네, 그 두 분이 이제 제안을 해서 네. 원래는 지금 이제 김문수 지사도 좀 이번에 이 입장을 바꾼 경우가 있는데, 네. 자 원래는 이 8.15 광화문 집회가 결국은 이 바이러스 폭증의 온상처럼 지금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방역 당국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로 좀 밀어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가 됐다가 네. 지금 오히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이 민경욱 전 의원과 김진태 전 의원이 제안을 하면서 문제는 이게 갑자기 좀 처음엔 아이디어 차원이었는데 좀 급물살을 탄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집회도 안 되지만 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안 된다 이런 네. 강경한 입장인데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정부는 광화문에서의 개천절 집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또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은 누구든지 책임을 단호하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집회 주최 측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는데 뭐가 문제냐 지금 이런 입장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에 위협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지난 광복절 집회 때 원래 집회 허가를 받은 곳은 100명가량 모여있는 그런 소규모 집회였습니다. 방역수칙 지키겠다고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일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고 네.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이 모이기 전후로 있어서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고 또 전문가분들도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이 차량을 이용해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창문을 내리고 뭐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막혀 있다 보면
얼마든지 돌발 상황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우리가 지금 광복절 집회 이후로 얼마나 큰 불편을 온 국민이 겪었어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지금도 이번엔 다르게 하겠다라는 말만을 믿고 허가해 준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정부도 이제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 안 된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법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거? 이게 법상으로 집회라고 하는 형태가 뭐 차를 몰고 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고 뭐 사람이 몰 때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일일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안 써 있어요. 예, 안 써 있고요. 당연히 안 써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지된 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지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저걸 신고를 안 한 거고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집회는 불법적인 집회예요. 대법원에서도 이 차량 2대가 열을 지어서 가는 형태는 분명히 집회가 맞다. 그러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뭐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사람 중에 7명은 반대한다라는 거고요. 네. 겪었잖아요. 저희가 직접 겪었고 수도권 같은 경우 3주 가까이 2.5단계라고 하는 강화된 조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방역 방해가 안 되면 허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그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저는 뭐 집회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감염시킬 염려는 없는 거라면 그렇다고 뭐 차 한 대 뭐 빼곡하게 뭐 꽉꽉 채워 타고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소위 과거에 차량 시위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현행법 어디에 저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경찰의 소관이고 방역 당국인 제 입장에서는 뭐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저는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회 주최 측 입장하고도 약간 궤를 같이 하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여당하고도 지금 다른 얘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그래서 있을 수 있는데. 저 인터뷰 메시지가 나오면서 여권이 다소 좀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의 입장은 단호하게 안 된다. 방역이 일단 집회 자유,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이다라고 네. 하는 이제 입장이고 서울시와 경찰은 일단 뭐 차량 시위까지도 불어. 그리고 이제 총리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권 내에서 특이하게 이재명 지사는 아마 이제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만약에 저런 방식의 시위를 신고한다면 사실은 서울시와는 지금 다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경기도에서 실제로 차량 시위가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만 전제는 엄격하게 붙어 있습니다.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다른 이 시민들에게 감염 위험이 정말 없다면 그러니까 1인 1차. 그래서 정말 조용히 이제 카퍼레이드를 하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저런 경우에는 크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라는 취지예요. 실제로 이제 경기도에서 유사 시위가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야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다른 결의 얘기를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휴가 코로나 재확산의 최대 고비인 만큼 방역 당국의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 표출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절제된 분노가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큰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통법규에 위반 안 되고 방역에 방해 안 되면 뭐로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노? 그 사람들의 정치적 주장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권 비판이 두려운 거야. 우리는 그 사람들 주장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방역에 방해 안 되고 교통에 방해 안 되고 법률에 방해가 안 되면 헌법상 권리인 거를 뭐 때문에 막노? 저 사람들은 정권 비판을 그런 것 가지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그 네. 이재명 지사가 다른 결의 얘기를 한 거랑은 조금 다른 게 네. 여긴 같은 지도부 안에서 서로 다른 얘기가 지금 네네.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와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가 맥락이 맞닿아 있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거는 안 된다, 미뤄라라고 하는 네. 거죠. 물론 이제 3.1 정신을 언급하는 바람에 논란이 좀 있었지만 애초에. 개천절 집회는 어쨌든 미뤄달라. 두 손 모아 간곡하게 이제 호소드린다 하는 네.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부의 입장, 당대표 역할하고 있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입장이 다른데
이것은 아무래도 지지층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보여져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애초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는 보수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지금 중도로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 이제 여의도 사사건건에서도 다루셨습니다만 네.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세력이 기존의 이 국민의힘 이전부터 주요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좀 옹호하는 발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들과 선을 긋는 데 대해서는 좀 두려움이 있거나 꺼려지는 발언으로 해석이 돼서 지금 이제 같은 당 내에 두 개의 시각이 교차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가 새로운 게 또 생겨났습니다. 그 김문수 전 지사하고 서경석 목사 비롯해서 이제 드라이브스루 하겠다라고 했던 그 주최 측이 드라이브스루 안 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선언을 했다가 완전히 또 집회 포기는 아닌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이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천절 집회를 중단하겠다고 했을 때 얘기는 뭐였냐면 괜히 집회를 해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방역의 책임을 이쪽으로 모으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개천절 집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네. 아까 최영일 평론가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드라이브스루 얘기가 나오면서 급물살을 탄 거예요. 이런 방식이라면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은 개천절 날 1시부터 5시 사이에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광화문을 거쳐서 서초 경찰서까지 가는 그런 이동하는 어떤 시위를 하겠다. 그러면서 차량 200대를 동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차가 다 한꺼번에 가는 건가요? 한꺼번에 이렇게 출발해서 쭉 돌겠다고 하니까 사실 여의도에서 차량 시위보다도 오히려 교통의 장애를 둔다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 10대 이상 금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9대씩 끊어서 움직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면에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주축으로 한 또 일부 보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스루도 우리는 하지 않겠다. 기존 이 집회 방침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된 것들 중에서 일부, 대부분, 그러니까 전부를 일단 경찰에서 금지를 시켰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행정법원에 이 금지가 잘못됐으니까 집회를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또 제기를 했거든요. 그 소송에서 허가가 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광복절 때와 같이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그 소송이 들어갔는데 네.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광복절 때도 10건의 소송이 들어갔는데 딱 2건의 허가를 해주면서 사실상 그 10건이 다 허가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냥 뻔히 눈에 보이는 정도의 상황인데 이번에는 법원이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또 비판을 사서 일으키진 않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번 그 광화문 집회 때도 그렇고 주최 측이 그런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뭐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불구속 상태지만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행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법은 아니잖아요. 글자 그대로 감염병 막자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뭐 아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부를 비판한다고 하지만 저 집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일상적인 어떤 정치적 공론하고 또 많이 다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생각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자체에 대해서도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정권 입장의 비판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글자 그대로 방역을 위한 조치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국민들이 어떤 방역 문제, 그런 건강 문제에 더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